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제 지난 일요일 방송됐던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계속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리스크 중에 부인 리스크가 좀 해결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해결이 됐다고요? 국민의힘 바람이겠죠.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쨌든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뭐 큰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뭐 걸크러쉬를 봤다 뭐 이러면서 김건희 씨 팬클럽의 가입자 수가 폭발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치를 많이 알고 있더라. 뭐 이렇게 프레임 전환하는 건데 그 방송 때문에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든가 윤석열 후보를 찍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그 아내 때문에 찍지 말아야지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누구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30% 정도는 된단 말이지. 10명 중 한 3명쯤 되니까 그 3명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중도층이나 또 특히 여성층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정치 고관여층, 그러니까 우리 라디오를 뭐 자주 듣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을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지금까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뭐 허위 경력, 학력 의혹에 있어서도 또 사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뭐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논란이지? 근데 이번에는 본인의 육성으로 여러 가지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여성층한테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게다가 뭐 법원에서 MBC에게 틀지 말라고 한 무속인 이야기 MBC에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방송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영적인 거를 조금 잘 안다라든가 또 무속인보다 내가 더 낫다. 관상도 볼 줄 안다. 뭐 그 상대 기자한테 손금 찍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침 또 그 윤석열 캠프에 뭐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뭐 일정도 다 관리한다더라. 그 사람의 처남과 딸 등 친척들도 일한다더라. 이게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 리스크는 완전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어느 정도 흘러갈지 모르겠다. 또 특히 이 법사 문제 무속인 논란은 우리 국민이 4년 전에 5년 전에 탄핵이라는 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뭐 무속이랑 연결이 아예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 팬클럽 회원수가 방송 이후에 무려 500% 넘게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면서 방송을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굉장히 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더라. 거기다가 지난번 YTN 보도로 크게 한번 파장이 일었던 허위 학력 또 허위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한번 맞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그 허위 경력 학력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게 터져야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그것보다 덜한 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보니까 여장부 아니냐. 뭐 보통 사람들보다 정치를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에서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 뭐 그런 발언들이 온라인에 회자되면서 이렇게 팬클럽 가입이 많이 이제 늘어난 건데. 근데 이거는 원래 윤석열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가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윤석열을 찍지 않고 이재명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안철수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관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김건희 씨의 MBC 방송을 보고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으니까 윤석열 찍어야죠. 이게 가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윤석열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고 박수치면서 가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이렇다 할 충격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23일로 예고가 됐죠. 두 번째 방송이 있을까요?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 MBC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재 윤리 위반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네,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생활 영역인데 이걸 과연 보도하는 게 옳은 일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MBC 내부의 반대를 뚫고 그 스트레이티지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된 것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안 나온 것을 서울의 소리가 지금 각 방송국에 제공하고 튼 거지 않습니까? 근데 MBC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그쪽 부분 아직 오픈 안 했단 말이죠.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전엔 없던 김건희 씨 등판론이 있던데 저희가 얘기했던 게 김건희 씨 등판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인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전략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송 아무 문제 없다. 네. 뭐가 문제냐? 그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등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대표 개인적 생각이군요. 어제 뭐 이 대표가 우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등판한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 뭐 김진 씨한테 사과는 안 하십니까? 네, 그렇죠. 뭐 외신에도 다 실렸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 보복성 발언을 했는데 진심이십니까? 그 선거운동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저는 페이크라고 전략상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정말로 김건희 씨가 선거 유세에 합류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 도사 이야기 녹취록에서 나왔었는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본부에 무속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 해명 또 윤석열 후보 해명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계일보에서 이 의혹 제기했을 때 뭐 한두 번 만난 사이라든가 혹은 맞아요. 뭐 사무실에 한두 번 정도 들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틀어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자기는 스님을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전혀 스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스님이 아닌 것 같고 조계종에서도 우리 소속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직책이나 이런 걸 맡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면 그 본부를 해산시켜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어쨌든 세계일보 후속 보도에서는 처남과 딸이 근무하고 있다 거기에 이 건진법사에. 그리고 그거는 또 캠프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해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했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면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개 다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당분간 이 논란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또 거기다가 왕자 논란부터 해서 또 정법도사 문제. 가천당의 유승민 후보가 계속 지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김건희 주위에는 자꾸 이렇게 무속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정권 잡아도 무속인한테 물어볼 것이냐.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국민적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오방색이니 뭐 과거에 최서원 씨가 했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빨리 터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크게 거리낄 게 없었다면 이 네트워크 본부를 뭐 바로 해산하고 이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이상한 거죠. 아까 아무런 문제 없었으면 왜 해산합니까? 근데 지금 또 윤석열 후보한테 허위적인 언론에서는 윤석열의 빠른 선택 뭐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선 이제 최순실 시즌 2라고 공세를 하고 있던데 이번 대선에서 이 무속 논란이 종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언론사가 또 취재를 할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뿐만이 아니고 그 정법도사도 계속 취재를 할 테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런 전략을 쓰겠죠. 이런 전략을 쓰면서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도사가 버튼 누르라고 그러면
뭐 버튼 눌러서 선제 타격할 것이냐 그거 다 돌려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공격 카드로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앞서서 이렇게 빠르게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그 김건희 씨 논란이 처음에 생겼을 때 사과를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지지율이 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뒤늦게 사과했는데 어쨌든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 정치 초보이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느리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 결단할 때 항상 주저한다. 뭐 당에 입당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조금 몇 개월 이제 정치 경력을 쌓으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모들의 이야기를 빨리빨리 수용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빠른 대응이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차별화 전략을 견제한다 이런 그렇진 있나요? 않고요. 네.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대선판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살얼음 판이거든요. 큰 실수하면 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불거졌을 때 바로바로 진화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 빠른 결단.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 양자 TV 토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라는 말에 지금 국민의힘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날짜가 좀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뭐 크게 뭐 미치겠어요? 27일이든 뭐 31일이든 빨리 하면 좋죠 뭐. 근데 양당이 실무자들이 합의를 했는데 왜 날짜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두 사람이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한쪽은 27일 발표하고 한쪽은 아니다 31일이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도 27일이든 31일이든 하자 그랬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예요. 다만 31일로 또 날짜를 바꾼다. 또 네. 27일 날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니까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31일이 손 없는 날이다. 흔히 말하는. 네. 네, 그래서 역시 무속이다. 또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무속 논란에서 지금 쉽게 빠져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그냥 넘어갈 것을 그쵸. 딱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 후보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예? TV 토론의 효과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토론은 이재명이 좀 잘하고 윤석열 후보는 뭐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토론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밀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다들 그럴 겁니다.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치는 이재명한테 상당히 높아요. 당연히 잘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낮아요.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 6대4 정도로만 윤석열이 따라와도 윤석열이 잘한 것처럼 보여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몰아붙여서 반대 사람이 말 못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정심이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단할 수 없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그럼 토론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주로 토론이 이어질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양당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문제니까 날짜를 먼저 잡아놓고 뭐 120분 토론 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할 것이냐 일단은 뭐 정치 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름 뭐 협상을 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제를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자 토론의 제3지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번 토론으로 두 후보의 이탈표가 오히려 제3지대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토론을 하자고. 근데 안철수 후보도 과거에 문재인 후보 보고 양자 토론하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입장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니까 가장 뼈아픈 사람은 안철수 후보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두 자리 그쵸. 숫자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조금만 더 하면은 3강 구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자신을 제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법정 토론이 아니고 당 간에 협의한 부분이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좀 방법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양강이 두 사람이 이제 토론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은 3자, 4자 토론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걸 좀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 뭐 양자 토론에서 정말 두 사람이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 눈살 찌푸리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제3지대로 표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론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를 인정하고 하는 토론이니까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당 내에서 토론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뭐 선은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방송으로 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나중에 다자 토론이 있을 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함께 어떤 구도로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구도상은 네.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연장보다 높잖아요. 그리고 그쵸. 일여 다야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후보는 여당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자 구도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혼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 심상정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을 때리겠죠. 물론 심상정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도 공격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공격 주 타깃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자 토론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공격하게 되면 방어하느라고 자기가 할 말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해보면 오늘 그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영이 2명을 했죠. 언론인 출신. JTBC의 이정현 앵커, 또 YTN의 안기령 앵커 이렇게 영입했는데 양 노조에서 반발을 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노조 반발이요? 예, 이거는 과거 KBS나 MBC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왜냐, SBS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 캠프에도 SBS 사표수 간 사람도 많잖아요. 또 다른 언론인 출신 한 70여 명 있다니까. 그거는 노조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뉴스를 일주일 전, 뭐 2주 전, 그쵸. 3주 전까지 하다가 그것도 공정하게 뉴스를 다룬다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쪽 정당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뭐 노조에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영입된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은 당연히 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한 시간차를 좀 더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민경욱 대변인처럼 아침에 뉴스하고 저녁에 청와대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쵸. 지금은 선대위지 않느냐. 공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대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노조로서는 충분히 좀 비판할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정현 앵커랑 안기령 앵커를 같이 똑같은 상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기령 앵커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였잖아요. 비정규직, 계약직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일부터 나오지만 못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왜 언론의 뭐 정도를 지키지 않았냐, 왜 거기를 갔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앵커 입장으로서는 부당할 수 있겠다. 뭐 이정현 앵커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정규직 앵커였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동안 한동안 영입을 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시끄러운 조동연 씨 사건으로 좀 시끄러운 뒤에 뒤늦게 이렇게 영입 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홍보 분야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좀 뒤지는 성향이에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쇼츠 영상 이런 것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면서 홍보에 나서 있거든요. 또 이 대표 본인이 하루에 방송을 2개, 3개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 메이커로 뉴스를 생산해낸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은 전문가라고 하는 김영희 PD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홍보 분야에 조금 좀 집중, 홍보나 공보 파트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동의 척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